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ENTJ 슈퍼이언입니다. 오늘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집중을 바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환경이라는 거는 공간과 외부 자극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으려고 첫 번째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 MBTI를 해보셔도 되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루어 짐작했을 때 어디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바꿔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장소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스터디룸에서도 너무 집중이 안 될 경우는 카페에서도 잠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스터디룸에서 계속 혼자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곳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밀폐된 차 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듣는 시간이 급할 때 마지막 타임을 불사르기 위한 노동요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단순 반복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귀를 듣고 있고 손과 발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이 빨리 가면서 리드미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코로나로 격리를 당했을 때 MBTI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으면서 MBTI를 혹시 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 잠시 시간을 내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자신의 성향도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더 집중이 잘 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되는 곳이 아직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중이 더 잘 되는 곳으로 변화를 계속 줘보세요. 계속 바뀌는 환경이 본인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학교 때나 자리가 없어서 이게 여기저기 자리를 이동하면서 메뚜기 뛴다고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집중이 전 잘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내 메타인지에 자신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꼭 테스트해보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 있으면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버릴까봐 불안하고 휴대폰 없어지면 불안하고 항상 찾고 자기 전에도 있는 게 나의 휴대폰인데, 일할 때만큼 집중할 때만큼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핸드폰을 끄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가방에 넣으세요. 안 되면 차에다 잠시 두세요. 안 되면 내 노트랑 책 사이에 껴두세요. 안 되면 뒤집어 두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방해금지 모드가 있고 아이폰은 집중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를 정말 이용하고, 그리고 짬짬이 일을 하거나 바쁘신 분들한테는 비행기 모드가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집중하는 몇 시간 중요한 거 없어요. 나한테 뭔가 그 시간 동안에 뭔가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하는 그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부 다 이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 핸드폰을 꼭 같이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화를 꼭 받아야 된다든가, 휴대폰으로 뭔가 설정을 해놨다든가, 아니면은 2가지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휴대폰의 한 페이지를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시고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앱만 모아가면서 그 페이지만 이용한다 라고 자신과의 약속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꼭 써야 된다면 엔드타임별 알람을 맞추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동안은 책을 읽겠다. 휴대폰을 근데 써야 된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휴대폰으로 누군가 중요한 연락이 오기 전까지 보겠다 라고 하면 1시간 알람을 딱 맞추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 1시간 동안 소싱을 하겠다. 1시간 동안 발주 처리를 하겠다. 이러면 알람 맞추고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아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시간 개념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핸드폰 시계 없이 머릿속에 목표 시간을 새기고서는 노트북 시계를 보면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컴퓨터 페이지에 메모장을 열어두시고 목표 시간을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1시간 알람 맞추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시간에 여유를 두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넣으세요. 시간에 여유를 두지 말라는 건 마감 시간이 무한되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은 아무도 하지 않게 돼요. 그럼 그 결론은 뭐냐면 그 일은 그냥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이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과감하게 체크리스트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도 똑같지 않나요?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 디데이가 있고 이상하게 또 벼락치기 할 때 그렇게 집중이 잘 되지 않나요? 뭔가 시간이 없을 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준 그 타임에 정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과제를 내야 되는 시간이 다음날 아침 10시라고 하면 9시부터 10시 사이가 정말 집중을 잘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두지 말고 해야 되는 할 일에 따라서 시간 제한을 두시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을 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내가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막아버릴 수 없게 만드는 나의 환경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를 질러버리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품들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던 것도 제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메타인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공간과 외부 자극이 있는 환경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휴대폰은 잠시 꺼라. 꼭 써야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와 알람을 이용해라. 세 번째, 시간에 여유를 두지 마라. 엔드타임을 짧게 하고 나를 움직일 수밖에, 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넣고 만드세요. 오늘 준비한 실행을 위한 집중 방법 3가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꼭 성공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